안녕하세요. 2월 9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좀 한 1.2%까지 올렸다가 막판에 0.2% 정도 빼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그런 장은 체감하기에는 좀 안 좋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장이 호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해피한 하루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아침에 한 11시쯤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근데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진 않았네요. 결국에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요 빨간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초반에 좀 사나 싶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쭉 매도로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순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이 다 금융 투자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던 대로 매도로 쭉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이제 현선물 간의 차익 거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는 현물하고 선물을 다 샀어요. 금융투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청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얘네들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좀 지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할 때, 그런 때 이런 모습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선물을 같이 순매수를 한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지수를 주도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매수 쪽에 어느 정도 포커싱을 맞추겠다라는 신호로 읽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이따가 포지션도 같이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내일도 아마 좀 순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좀 소심하게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좀 소심하게 포지션을 잡았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랑 반대로 좀 코스닥은 조금 진짜 미세하게 한 120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풋옵션, 콜옵션 다 이렇게 좀 사긴 했는데,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 만기일이 좀 남았어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선물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옵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옵션도 1월 달에 지수가 좀 예상치 못하게 확 상승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좀 이따가 포지션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보시면 연기금 일관되게 계속 팔고 있죠. 제가 요땐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1조 한 5천억 정도 더 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팔아야 됩니다, 연기금은. 제가 요거 계산도 아까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요거는 기회가 되면 이제 명절 연휴 때 제가 좀 실제 수치로 제가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금융투자가 어제 선물하고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만기일까지는 좀 매수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쪽에 좀 무게가 더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수가 딱 들어왔어야 진짜 멋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대별로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렸죠. 아직까지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방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드릴 때는 계속 그런 모습인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코스피가 더 강하게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코스닥만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어떤 포지션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지수 연동돼서 나스닥 선물이 됐든 달러 환율이 됐든 어떤 그 지수 연동된 흐름이 좀 강하게 이제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탁금은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고요. 신용잔고는 이제 강하게 늘어났네요. 이때 아무래도 조금 빠지면서 이건 신용으로 물을 탔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신용으로 물타기 하다가 정말 내상 크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이 나왔을 때 신용으로 이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등이 나온 다음날 바로 청산을 합니다. 바로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상환을 하거나. 근데 다른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제 흥분해가지고 더 매수를 합니다. 신용을 가지고서. 그러다가 한번 요런 구간에서 지수가 한 8%씩 빠져버리면 개별 종목은
한 15%, 20%씩 빠지는 종목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굉장히 크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명절 앞두고는 특별히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제가 지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확 쏠리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확 쏠렸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그냥 저냥 여기서 오늘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뭐 올랐다 빠졌다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징후가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원래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시면은 오늘이 3084안가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3084로 마무리를 했죠. 3084면 요 사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물지수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선물지수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요 정도 포지션이라고 본다면 요거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량하고 평가손익하고 금액하고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수량으로 봤을 때 요 한 3200 정도 부근 여기에 외국인들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평가손익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양수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쪽에 이제 요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량은 많지 않은데 그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소수의 그 포지션을 가진 그 소수의 콜옵션 그것보다는요 다수의 콜옵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평가 손익 자체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지만 수량 자체가 조금 왜곡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경우에는 수량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리는 건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죠? 3200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금융투자가 아무리 매수 포지션을 조금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도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한번 볼까요? 평가손익은 또 아니네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1월달에 예상치 못한 큰 상승이 나와버려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왜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다수의 자금들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오늘은 수량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겠죠. 외국인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도 되는 위치니까. 그래서 한 3200을 넘기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좀 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빼는 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솔직히 너무 미미한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버리고 가도 돼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크게 어느 쪽으로 뭐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평가손익으로 보셔도 이쪽에 이렇게 쌓여있는 금액에 비교하면 이쪽 구간은 크게 뭐 그런 건 없죠. 그렇다고 이제 주도적으로 막 엄청나게 올릴 만한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조금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내일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위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이걸 가지고서 뭐 레버리지를 아침부터 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증시가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명절 리스크가 있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약식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WTI나 아니면 나스닥이나 이런 해외 선물들 지수 같이 살펴보시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 꼭 같이 챙겨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2월 1일부터 유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때 이제 한 51불, 52불 막 요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 이상 올랐어요. 오늘 지금 이게 오후에 좀 갑자기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의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환율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요 1월 달부터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죠.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요 환율을 보시면요. 요때가 이제 아마 요때가 1월 1일이네요. 요때부터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랑 유가 같은 원자재는요,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시중에 너무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900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1달러를 우리가 살 때, 예전에는 1000원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900원만 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달러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러가 귀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조금만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달러가 너무너무 흔해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원유가 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인 가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배럴이, 이것도 1배럴 단위거든요. 1배럴당 30불 하던 게 지금은 달러가 너무너무 흔해져가지고 이 1배럴이 오히려 더 귀해진 거예요. 그러면 유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달러가 너무너무 많이 풀리면은 유가가 상승하고 대신에 환율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가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이 시기에는 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환율이 내려갈 때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한국 증시에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일단 국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혹은 요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그 엔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로화 이런 게 걔네들도 돈을 정말 열심히 풀어내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걔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달러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 원달러 환율이 같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그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요거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부양책을 통과시킴으로써 달러가 더 많이 풀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해결이 돼서 명절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게 조정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다시 외국인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약식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은 어느 정도 항상 성립을 해요. 유가 흐름도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요 증시가 더 직방이에요. 증시랑 유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해외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쪽에서 큰 뭐 비리가 터졌다거나 뭐 시스템이 다운이 돼 버렸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큰 흐름은 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주식 비중 크게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일시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 관리는 꼭 잘하셔라. 신용 잔고 관리만 잘하시면 일단은 올해 최소 정말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해피한 장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동을 좀 해야 돼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명절 동안에 좀 좋은 내용으로 영상들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제 유튜브에다가 그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악플을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뭐 공부 좀 더 해야겠네.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또 본인도 부끄러우신지 좀 지우셨어요 또. 근데 뭐 그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뭐 구독자 수가 늘다 보면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 마음에 드는 응원의 댓글도
훨씬 더 많이 달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양질의 영상 준비해서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뉴스 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그 경기부양책이 이르면 이달 의회 통과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잘 가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좀 그 명절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되고 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같이 잘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뭐 그런 얘기고요. 뭐 불마켓,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를 때는 이제 황소처럼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떨어지는 장은 베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불하고 베어, 곰,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연기금이 뭐 앞으로 30조를 더 순매도할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 30조는 좀 오버고요. 네, 30조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30조까지는 좀 아니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좀 더 팔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제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계산해서 한번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법 1,000원짜리 국룰이 깨지나, 이거는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거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농작물 관련된 거는요, 원자재가 오르면 뭐 금이든 은이든 구리든 뭐 유가든 다 오르는데, 생각보다 농작물 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가격들이 실제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원자재 오르는 거랑 같은 원리로 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급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 주요 원인들은 이제 원자재들은 다 이렇게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오듯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거는요, 가격이 좀 올라도요, 저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쌀값이 오른다고 밥 안 먹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오를 때 그걸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종목 던져놓고서 오르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올랐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그래요. 종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다 책임져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요거 정도 좀 관심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여기 딱 있는 종목들 추천한다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뭐 이낙연 테마주 3부토건 주가 조작 썰이 이제 돌고 있나 봐요. 이 테마주가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이런 거 읽어서 딱 올라타서 먹고 빠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주가 조작이잖아요. 요거에 한번 잘못 물리면 뭐 한 몇 년 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걸로 트레이딩이죠. 이것도 거의 뭐 트레이딩에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잘못 물리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비중 실기보다는 이런 건 그냥 말 그대로 조금씩만 이렇게 하시고, 비중 싣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ST에 비중 많이 싣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해서 하나 비중 실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종목을 꼭 가지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요게 딱 링크에 떠가지고 우와 드디어 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낚시래요. 참, 그죠? 이런 거 좀 별로예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혼나야 돼요. 네, 이거 헤드라인만 보고서 바로 그냥 일단 들어가서 주식부터 사고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요즘 언론사에서도 사실 묵은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건 개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이 장난으로 한 걸 텐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냥 웃자고 넣어본 거고요. DBI텍이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증설 한 해 만에, 여기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DBI텍은 얘네 캐파가 풀로 꽉 찼다, 이런 기사는 보셨죠? 단가도 올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증설했다가 또 사이클이 빠져가지고 걔네들 가동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지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룹 차원의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삼성이 파운드리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 만약에 DBI텍이 증설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날 또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겠죠. 예, 일단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시장 정리하고 또 명절 연휴 때 좀 보다 좋은 리포트 이런 거랑 또 소개해드릴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랑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이끌어서 우리 명절 앞두고 좀 해피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